스페셜1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보합 출발한 국내 증시 이내 상승분을 바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양대 지수 눌림목 돌입, 종목군 등락 과정은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눌림목에 돌입을 했고 종목군 등락 과정이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지난주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텐션을 높이지 말자. 미국 증시가 명절 이후에 19,500포인트를 뚫고 여러 가지 시황적인 요소,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가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그 노이즈도 좀 있었고 2차 전지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 주도력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국면. 그리고 지수 자체가 이제 코스피 2,700 정도, 코스닥은 한 780선 정도, 이 정도 오니까 좀 과열 움직임이 있어서 양대 지수는 이제 빠질 것이다. 이제 조정 구간에 어떤 대응 전략을 짤 것이냐, 단기 매매 전략을 짤 것이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장대로 미국 나스닥 모습인데 쉬었습니다. 금요일 날 당연히 쉬었고요. 지금은 미국 증시의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증시가 견인차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이 힘을 많이 썼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홍콩 항생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홍콩 항생지수 일봉 모습인데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 가지 사실 이슈가 있어요. 저 앞전에서도 저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딥한 뷰를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고요. 단지 이번에 중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도드라지는 형태인 건 분명합니다. 양회 때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LPR, MLF 그리고 여러분들 지진율 50bp나 그리고 모기지까지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내수 경기 부양 및 부동산까지 모두 두 팔 걷고 견인차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일단 어마무시하게 지금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미국이 단기 과열 가는데도 중국이 좀 계속적으로 상승표로 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오늘 국내는 그렇게 사실은 나이스하다고 오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업종 지수 이제 차트 모습으로 좀 가야 되는데 양대 지수가 오늘 사실은 1%대 하락했다가 조금 아랫거리가 달렸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27선입니다. 0.84% 하락인데 가장 일단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2,600선이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2,550선인데 2,550선까지 빠지는 것보다 2,600선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징검다리 지금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징검다리 휴식이 오히려 좀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연달아서 계속 그 휴일이 있다 보면 좀 많이 그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달려들어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헤비한 매도세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며칠 전에 선물도 굉장히 조단위 계획으로, 조단위로 지금 매수세를 받아놓은 상태고, 업종을 보니까 오늘 21선까지 좀 눌러줬다가 키 맞추기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2627선,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지지라인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제가 통계 확률을 내보니까 2,600선에서 지지받았을 때 상승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 2,550선까지 조정을 받아버리면 좀 힘들어요. 당연하겠죠. 2,600선에 단기 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 저항 구간이 하나 더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21선 정도까지만 눌림목 건져주고 가는 게 베스트인데 우리의 징검다리 휴일 이꼴 미국 증시가 지금 과열이란 측면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홍콩 항생지수 현물 차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홍콩 항생지수 현물 차트 모습인데 이번 주에만 지금 주봉 모습이거든요. 네. 너무 뽑아 올렸죠, 여러분들. 네, 3,300까지는 좀 보여지는 구도이긴 하지만 사실상 랠리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가느냐, 조정 줄 것이냐. 조정의 깊이 폭도 갭 맞추기가 사실 키 맞추기는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국면. 차라리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도드라지게 상승은 안 나고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 정도 완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코스닥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이 금요일날 780선까지 찍었고
제가 보는 선까지는 다 왔다. 조금 더 오버슈팅 가면 이제 800선, 820선인데 보이는 대로 일단 가십시오. 네, 보이는 대로. 800선 올라가서 두들겨 패면 어쩌지? 820선 갔는데 차익 실현 막 쏟아지면 어떠지?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800선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미리 지금 투자 접근 방식을 정해놔야 됩니다. 일요일날 공개방송하면서 가장 그 주제어를 줬던 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매매할 건지 투자할 건지 매매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할 건지 투자했던 종목들에 관해서는 과대낙폭 반등이 나왔는데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건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져갈 건지 기관 투자를 해서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지금 한 발 물러설 건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수가 좀 빠지니까 그나마 오늘 2차 전지 파트나 제약바이오 이거는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모습인데 이따 섹터 들어가겠지만 종목군 장세라는 게 지금 양대지수가 눌림목 들어가지만 이런 종목 지금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레이브스병 임상 상상도 들어가서 오늘 4%대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고는 빠지는 것 같지만 네오셈이라든지 11,780원 넥스텐이라든지 유니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먼저 선행 쪽으로 눌림목 들어갔던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이따 볼 건데 견조하게 흐름을 좀 버텨주고 있는데 매수매도 공방전이 상당히 치열해요. LNF 지금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결국은 눌림목을 어느 정도 주고 짧게 들어가서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깊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들어갈 것이냐. 요게 지금 섹터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업종이 먼저 앞서고 지수가 먼저 선행으로 움직이고 양 옵션 그리고 옵션 플러스 이꼴 선물이 먼저 선행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선물 옵션 차트 모습인데 352일에 1.1%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더 안 좋아요. 네,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종합지수가 0.83이니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라가지 마시고 좀 내가 종목을 더 매집할 종목 아니면 조금 차분히 기다릴 종목 이런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투자 접근 방식을 잘 정해서 대응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지수 눌림목에 돌입한 만큼 투자 접근 방식을 미리 세워두자라고 전략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외주 중동 리스크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외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엔비디아의 독과점에 드디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엔비디아 독과점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주셨는데 화웨이가 AI 신제품 테스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시황적인 대외 변수로 좀 들어가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예견된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뭐 영원히 승자일 수는 없습니다. 팹립스 업체들 사실은 엔비디아 제품 누구보다도 쓰기 싫죠. 정말 꼴보기 싫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격할지라도 사실이에요. 단지 지금은 그건 그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과점을 깨려는 자, 팹립스 업체들, 뭐 메타, 아마존, 구글, 구글 등등, 테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칩을 쓰는 이런 쪽과 엔비디아는 독과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국이 먼저 좀 반기를 든 것 같아요. 뭐 중국에 사실 뭐 냉혹하게 좀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나 IT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정보 유출 부분이 있고 미국이 어찌됐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을 때 반대급부 상황을 우리나라가 볼 거라는 평인데 반대로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를 속된 말로 지금 배제시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한다. 그럼 이걸 이제 증시로 커플링 관계로 가져갔을 때 TSMC, 하이닉스, 엔비디아인데 이 삼각동맹의 체제 내지는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는 이 시간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너무 짧을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주가 등락 과정 모습으로 본다면 지난번도 아니고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인데 갭 상승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16만 5천에서 올라갈 때는 다중 참가 단계의 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9만 원짜리 갔을 때는 분산 단계의 갭이에요. 그래서 메꾸는지 중요한 건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오늘 메꿨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지금 18만 5천 원, 19만 원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이제는 이 5일선 원짜리가 지금 17만 5천 원인데 요 밑에 지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메꿔지는지 확인해야 돼요. 네, 사실상. 결국은 지금 SK하이닉스 모습 주봉인데 이제 조금 박스권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요런 좀 진단이고요. 상단이 좀 높으면 한 19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단은 뭐 당연합니다. 15만 1천 원이고요. 결국은 당연한 시장 논리 속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박스권 움직임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흘러내리니까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된 쪽들, 삼각동맹 관련된 쪽들은 힘을 못 쓰는데 종목군 장세로는 지금 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거 네오셈 모습인데 11,860원입니다. 오늘 12,190원까지 갔고 제가 오늘 분석한 데는 여기까지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분석을 해서 확률을 게시판에 적어놨는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거 넥스팀 모습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장비 3인방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유니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반등에서 꾸준히 이어져 가는 쪽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삼각동맹의 밸류체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잘 피해서 갈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엔비디아 안 쓴다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많이 무너진다거나 이럴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박스권 장세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낙폭과대 반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점 가면 차익 실현. 결국은 지금 반도체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형태군으로 어떤 플랫형 움직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따라가시지만 않으면 돼요. 단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뭐 레거시를 하실지 이제 HBM 쪽으로 하실지 뭐 검사 장비를 할지 어떤 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좀 내다보면 더 높은 단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확실하다. 단지 너무 길게 가져가거나 기대 수익률을 많이 높이면 안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전략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주셨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현재는 견조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주가 반등이 이어지면서 추세가 이제는 바뀐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 건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세가 바뀌었는지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추세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멀었고요. 아마 고수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추세는 뭐 당 멀었습니다. 네, 아직도 한참 남았고요. 단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의 기술적인 거, 특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왔는데 뭐 3분기 실적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면 더 안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반등세가 이어졌는데 제가 원하는 선까지는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우리가 금요일까지 정리한 게 더 많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좀 필요하면서 밀어주고 한번 쉴 것이냐 아니면 짧게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냐 이 구간인데 오늘은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 대비 2차 전지가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나쁜 쪽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 모습인데 요 가격 라인 때 저항 구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2만 원, 43만 원인데 힘차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쪽이고 SDI도 마찬가지예요. 이 41만 원, 40만 원 런저리에 이제 꿀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게 갈 때 못 가면 조금 저조해지는 쪽인데 고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갈 수 있는 게 약간 피로도가 있다. 상승 피로도가 있다는 것은 옆으로 기간 행보를 해주거나 가격 조정 구간으로 분명히 연출되는데 지금 핵심은 가격 조정이 깊으면 안 됩니다.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짧은 가격 조정으로 가야지만 조금 더 반등 동력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좀 깊어져 버리면 기간 행보를 옆으로 써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3분기 실적에서 자신이 있다 생각 드시는 종목들은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세액공제라든지 셀이라든지 양극재 단이라든지 수직 계열 단이라든지 실적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치려면 짧게 치시든지 길게 투자 접근 방식을 오늘 화두지 않습니까? 길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넘어가서 보게 되면 SDI까지 지금 봤고 LNF 그나마 지금 오늘 흐름 쪽에서 이게 지금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잠깐 11만 7,900원까지 찍었거든요. 제가 보는 레인지 범위는 동계약적으로 11만 8천원에서 12만 원까지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찍고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돌파하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찍고 내려와서 내려올 것이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냐인데 맞고 떨어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맞고 떨어져도 깊은 조정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이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죠. 조정을 기다리는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자가 또 있어요. 보유해서 더 갈 것이다. 요게 지금 굉장히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종목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우위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그 추가적인 상승이 막 10%, 20% 오늘 상한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 접근할 거 정리하시고요. 중기, 장기 접근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조정 기다리실 분 기다리시고 딱 자기 의사결정대로 나는 아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더 들고 가겠다. 요 부분 접근 방식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수익률은 갈릴 것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단기와 중기를 구분해서 접근하자라고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소외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중동 리스크하고 해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항만 파업 분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늘 이제 크루드오일 서부산 텍사스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이제 11년차 통계 자료를 갖고 있죠. 근데 내년에 이제 12년이 갈 건데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좀 오를 거예요. 뭐 이제 베이커 시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파생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단지 그 크루드오일의 손익분기점은 65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불, 65.27불까지 떨어져서 단기 반등세가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혹시나 이 중동 리스크를 또 명분 삼아서 찍어 누르나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어찌됐건 중동 리스크가 뭐 확전이야 이렇게 명분 삼아서 때리면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반응이 그렇게 막 딥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플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단지 이제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확전으로 가면 완전히 뭐 미사일 막 공방전하고 지지고 볶으면 유가가 오를 건데 유가가 오르는 걸 과연 미국이 좋아할까요? 네, 지금 이제 고용 잡아야 되는데 물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이면관계로 봤을 때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단지 확실한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어떤 지배력이 조금 떨어졌다. 사실은 중동에서 지금 이 눈치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좀 까부는 거거든요. 단지 확정 기로로 가는지는 체크 포인트가 좀 필요하고 오늘 증시는 반응했습니다. 일단 뭐 중동 리스크가 심상치 않은데 이 현대로템이나 이게 좀 특이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빠졌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보죠. 빅텍 스페코 이거 예전에 이제 뭐 지진 뭐 금강산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뭐 이렇게 좀 가는 쪽이었는데 오늘 스페코가 20%대 넘게 올라가는 쪽 약간 올드한 그 종목들이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 반응은 좀 미진한 상황이고 방산 종목도 희비가 좀 못 갈렸어요. 네. 오늘 뭐 휴니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이 지금 어렵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을 갖냐면 기존의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이렇게 좀 방산이 형성됐던 종목들이 단기 과열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저조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에 기관에서 계속 조선 해요. 근데 요즘에 후판 가격 보면 사실 심상치 않거든요. 예전에 엔터 잘 갈 때도 엔터 좋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곤두박질 텄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그 리포트를 볼 때 그들의 리포트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가셔야 돼요. 그때 JYP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14만 6천에서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조선도 저는 중심했으면 좋겠고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방산 쪽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빅텍 스페코 지금 뭐 매매 말고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항만 노조 파원이 있으니까 뭐 오늘 흥하해운 사실은 이런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따라가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오늘 STX 그린로직스 막 이런 거 가는데 시장에 주도력이 있는 쪽이 아닙니다. 사실 매매밖에 안 되는 쪽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확전으로 가서 호르무즈 해협이 뭐 차단되고 이러면 해운 관련주들이 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시황적인 요소는 스토리라인이에요. 주관적인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또한 틀릴 수 있고. 이런 시황적인 분석도 계속 해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앞서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상 주도주 쪽에서 보는 게 계속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판가름도 주도주 안에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과열이다. 나는 매매하는 쪽이니까 좀 쉬어야지. 나는 좀 중장기 투자자야. 이번에 눌러주면 추가 매수수 더 가야지. 그러면 지금 STX 그린로직스 모습인데 뭐 거래량들이 좀 만들어진 흔적은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면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 접근 방식을 지금 선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짧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와 해운 관련주, 수혜주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현재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도 시작부터 조금은 시들한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짚으셨을까요? 네, 일단 그 뭐 밸류업 쪽에서 살 때 저는 뭐 4대 금융지주에서 당연히 반대 의견을 드렸고 굉장히 뭐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뭐 주주환원 정책 위주로 가는 종목들 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번에 사실 실망스럽고요. 단지 뭐 밸류업을 봤을 때 성장주와 같이 결합된 형태를 보자면 현대차인데 지금 현대차 주봉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빠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죠.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현대차를 페어 공정 가치를 상당히 높게 봅니다. 35만 원까지 외국계에서는 목표가가 측정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 동의를 못합니다. 35만 원까지는 동의를 못하겠고 뭐 장기 보유하면 이제는 지난번 6월에 찍었던 3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보는데 하단이 지금 22만 원 정도고요. 상단이 26만 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으로 가는 형태군에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24 언더에서 좀 싸게 사면 기회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24만 원 언더로 좀 놀렸을 때 더 빠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자동차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좋다 계속 말들이 나왔지만 실적 뚜껑 열어보면 자동차만큼 좋은 쪽도 없었어요. 네. 지금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거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을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가는 게 좋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계속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적 너무너무 좋죠. 근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 포인트를 세울 때 시장의 주도력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은 성장주 형태 이꼴 밸류 프로그램의 주가가 쌌을 때 적어도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조금 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를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